과제 선정 방법론 완전히 막 그냥 거의 전략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전략적으로 전략이란 말을 지금 하신 거죠? 네, 아주 전략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마스터 블랙벨트의 길이 전략의 길입니다. 전략의 길. 네,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냥 단순한 과제 선정이 아니고 전략적 과제 선정입니다. 전략적 과제 선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뭐든지 두 가지로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면 모두가 다 해결이 됩니다. 담배를 끊는 방법 두 가지를 지키면 되고요. 식스 시그마를 잘하는 방법 두 가지면 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 두 가지면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담배를 끊는 방법. 담배를 돈 주고 사지 않는다. 담배를 얻어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 식스 시그마를 잘하는 방법. 첫째, 과제를 잘 정한다. 둘째, 정한 과제를 잘한다. 이 두 가지면 다 돈을 잘 버는 방법. 볼보에 입사를 한다. 두 번째, 계속 다닌다. 간단한 거랍니다. 뭐든지 있고 두 단계 딱. 자, 그럼 식스 시그마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개가 필요한가? 4개가 필요해요. 4개. 2개 가지고는 좀 이게 설명이 부족해. 혼자 할 것 같으면 2개면 되는데 여러 명이 하니까 2마디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잘하면 돼요. 4가지. 첫 번째는 역시 올바른 과제의 선정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과제를 잘 정하는 것. 이 선택입니다. 선택. 두 번째는 올바로 정한 과제를 올바로 실행하는 것. 이 집중이죠. 반대로 말해서 식스 시그마를 기필코 실패하는 방법. 과제를 대강 정하고 집중하지 않는다. 이건 근데 이제 의미를 잘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집중한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식스 시그마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거의 정치 식스 시그마가 많아요. 정치 식스 시그마. 따라서 정치 블랙벨트도 많아요. 정치 블랙벨트. 그러니까 거의 개선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가 수준, 정치가 수준, 국회의원 수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저쪽 안면도로 워크숍을 갔대요. 저쪽 롯데캐슬, 오션캐슬이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그쪽에 개를 잡고 있었대요. 개 있잖아요. 근데 개를 잡는데 개를 뚜껑을 안 덮어놓은 거예요. 뚜껑.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일찍 산책하다가 이거 왜 다 도망가게 왜 개를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개 잡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놈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아가지고
절대 도망 못 가요. 그래서 그 뭔 말인가 했더니 거기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한 놈이 막 이렇게 밖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밑에서 끌어내려. 그러니까 어떤 놈도 절대 도망이 못 가. 서로 상호 감시 체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한 마리도 도망. 그거 보고 국회의원이 전부 다 그거 쳐다보고서 조용히 방으로 다 들어갔다. 그게 정치 수준이에요, 정치 수준. 식스 시그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 만한 그 시간을 안 줘. 집중할 만한 틈을. 아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5만 가지를 다 해야 되고 또 블랙벨트라고 또 과제를 또 해야 되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컨설팅 비용도 싸잖아요. 그래서 싸다고 컨설팅 비용. 초창기 식스 시그마는 1999년 2월 달에 미국의 그 식스 시그마 퀄텍이라는 회사가 한국 농유협회하고 조인해가지고 그 한국 상륙했어요. 그때까지 그 한국의 식스 시그마를 제대로 보급한 게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SDI 이런데 그 바제리아 박사가 와가지고 망치고 간 이런 이력이 있고, 완전히 어디서 배웠는지 희한한 식스 시그마를 해가지고 SDI 여기 양산 공장에 있어요. 제가 양산 공장에 심사하러 왔었거든요. 서울대학교에 박성현 교수라고 있어요. 같이 왔어, 나하고 둘이 온 게 아니라 4명인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 김해공항에 나오니까 심사위원 왔다고 헬기가 떠더라고. 헬기 타고 내 양산 간 사람. 올 때도 거기서 헬기 타고 김해 공항. 근데 프로젝트를 그때 SD에서 몇 건 했냐고 그랬더니 2,000건을 했더라고, 연간.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현장 분임조를 전부 다 식스 시그마라는 거야. 보니까 현장 이 소집단 활동이 전부 식스 시그마로 둔갑이 돼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 막 대외적으로 막 발표가 막 거창하게 되고 그랬어요. SDI 식스 시그마 선도 기업 어쩌고 막 그랬다. 전부 다 초기에 도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겠지 하고 이렇게 막 거의 한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데 또 뭐 그냥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 잘하네 뭐 이러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퀄텍에 썼다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하루 컨설팅비가 500만 원. 근데 또 그것만 들어가느냐, 또 통역 들어간단 말이지. 또 그것만 들어가요. 왕복 항공기. 또 그 사람들 또 이코노믹도 안 타요. 비즈니스 클래스. 호텔은 꼭 강남의 리츠 칼튼. 그러니까 그 부대 비용 엄청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그때 리빙 사업부에 먼저 들어갔었는데 딱 2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인당 교육비를 따져보니까 1인당 5천만 원 들어갔대. 1인당 5천만 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1인당 5천만 원씩 들였다고 이제 본전밥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간 프로젝트를 3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개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MAIC 그때 4개월 만에 이렇게 하니까 12 나누기 4 하니까 4, 32 이렇게 됐던 거지. 그 사무국 사람들 머리도 좋아. 4, 32.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법대로 한 거지. 고독하고 혹독한 끝없는 여정. 끝없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육받은 블랙벨트가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술 마시면서 이렇게 저녁에 어제 같은 그런 조촐한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블랙벨트 교육받은 게 내 생애의 업보입니다. 이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이게 그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생애 업보가 돼가지고 그게 그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직장이 되겠어요? 그 교육학원 받았다고 완전 본전 뽑으려고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와 의욕을. 그렇다고 기존 또 현업이 또 없나? 현업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 언제 하냐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 일단. 거의 그 전두환 삼행시 짚고 싶은 심정이지. 전두환 삼행시 그런다면 전 하니까 전 뭐 두는 뭐예요? 두 발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 전 그러니까 전두 그러니까 전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발이 없다는 뜻이죠. 환장하겠습니다. 거기서 끝에 환장하겠다는 그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블랙벨트 환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하고 싶게. 근데 막 3, 4, 12 이래가지고 3건씩. 그 다음에 그 성과도 건당 1억 이상. 이러니까 막 그 경기 나는 거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그 초창기 그 계좌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 현대자동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까지 갔어요. 제일모직까지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아무도 미국 사람을 퀄텍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한국에서 부르질 않았어요. 이제 다 알았다 이거지.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 회사가 한국에 오는 게 겁난데. 한 1년 가면 이제 완전히 그 청출어람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자기네들 그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그래서 어쨌든 식스 시그마가 그렇게 되는 건 요 단계에서 지금 요 단계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제 선정은 어쨌든 초기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이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소재가 좀 떨어지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론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식스 시그마, BPM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 이런 관심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제의 올바른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피해. 1년에 막 과제를 막 그 자꾸 삼성 이야기만 하는데 거의 삼성만 가니까.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블랙벨트 후보로 누구가 올라오냐면 이제 작년에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 몇 년 이상 막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후보가 되는 이제 막 부서별로 그 KPI가 뭐냐 하면 GB 보유율, BB 보유율, 그 다음에 BB 그 시험 합격률, 뭐 이런 게 등장하고 프로젝트 건수, 성과 금액,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막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식스 시그마 점수가 또 전체에 또 이 그 얼마예요? 10점에서 30점까지. 근데 그 10점인데 10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10점을 갖다가 보통 1점에서 10점이면 그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보통 8점에서 10점 사이면 그건 2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스 시그마 점수는
내가 보니까 8점에서 10점인데 8점에서 10점으로 하지 말고 1점에서 10점으로 그 평준화해서 점수를 매겨라 이러더라고. 거의 뭐 법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 삼성 코닝쟁유리의 이석재 사장, 삼성 전기에 계시다 보면 그분은 CEO가 식스 시그마를 교육을 블랙벨트 수준으로 받았어요. 블랙벨트 수준이 얼마예요? 20일 곱하기 8시간 아니에요. 그 얼마예요? 2, 8은 16, 160시간 아닙니까? 그 양반은 자기가 160시간 교육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2시간씩 80회. 누구하고? 저하고. 이거 둘이서 2시간씩 그 80회 한다고 봐봐요. 그거 하다 나 죽는 줄 알아. 둘이서 무슨 뭐 농담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모여있으면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독 둘이서 지금, 무슨, 쳐다보고 있는 것도 고역이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날 또 챔피언 데이 때, 그, 측정 시스템 검증은 해봤나? 그 개수치 게이지 RNR이라는 것도 있던데, 우리 글라스의 이 이물 검사는 개수치 RNR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장을 하는 거야, 이 블랙벨트들이, 이 프로젝트 하면. 저희 사장님 수준인데. 그래요? 이 CEO가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인생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아주 굉장히 힘들다. 좀 이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많은 양반이에요. 삼성 정밀화학에 옛날에 키 큰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이 주위에 있는 임원들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더만. 이렇게 블랙벨트가 발표를 하면, 김 부사장은 게이지 RNR에서 그 R자가 무슨 약자인지를 아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중간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원들. 돌아가면서 물으니까, 돌아가면서. 또 모르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무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부 좀 해. 아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임원들이 아주 막 비산이 걸렸어, 비산이. 한 번은 서울에 과제 전개 방법론을 가지고 막 특별 워크숍을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이 서울에 와서 2시간 하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공장에 와서 2시간을 하시오. 그래서 서울에 가서 2시간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더니 사장하고 전 임원하고 서울에 있는 이 주재 임원들, 그 다음에 키맨들이 이제 한 분씩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다 참석하고 나니까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누구 안 오는 사람 있나, 이렇게 출석을 부르니까. 임원 한 분이, 영업에 무슨 임원이 뭐 어디 출장을 갔나 참석을 못 했다는. 그래서 그 밑에 누군가 그랬더니, 그 밑에 무슨 차장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박 의원이 2시간 강의를 하니까 자네가 듣고 2시간은 다 할 수 없을 테고 반으로 잘라서 1시간 압축 교육을 하고 녹음해서 가져와. 그래서 난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다 받은 사람이 사색이 되더라고. 진짜 이게 내가 왜 참석했나 후회 막심 하는 그런 표정.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짜 녹음해가지고 갖다 줘야 된다. 그러고 그걸 출퇴근 시간에 듣는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딱 끝났어요. 2시간 끝나고 어떻게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드니까, 됐고. 지금 무슨 금방 교육받고 뭘 한다고 질문을 하나? 지금부터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 토론을 해가지고 질문지를 작성해.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박 의원이 공항에 가서 이렇게 하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도착해가지고 공장에 도착하면 딱 볼 수 있도록 팩스로 보내. 이제 내가 경기가 났다.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뭐 아주 근데
막 그렇게 빡시게 하는 게 어떤 한편으로는 그 기능적인 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동기를 보여야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 원리거든요. 사람이 하고 싶어 해야지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 일의 성과가 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 빨리 간다고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걸음걸이도 막 주위를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앞만 보고 집중해서 걸어가는. 근데 우리는 지금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연간 일단은 식스시그마 하는 그런 레벨이 굉장히 너무 지금 경험이 없어요. 이제 신입사원 레벨 1년, 1, 2년 뭐 이런 레벨들. 그렇다 보니까 식스시그마가 관리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니, 그 프로젝트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경험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이 식스시그마라는 방법론이 추가돼야지 강력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 프로세스에 대한 고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관리 기술만 높이면 그건 절대로 프로젝트의 성과가 높을 수 있죠. 그렇다면 경험이 무용지물이죠. 회사의 노하우가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는 성립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 집중에 관련된 것, 올바로 실행하는 문제는 회사별로 엄청난 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짜 프로젝트답게 딱 오프잡에서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일만 딱 4개월 동안 수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딱 그런 프로젝트만 엄선해가지고 정말 그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딱 발표했을 때 이 회사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막 수십 수백 개 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러고 나서는 전부 성과 금액이 막 몇백억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허수지, 허수. 자, 그런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평가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평가가 사실은 지속적 개선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FEA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고 블랙벨트가 제시한 성과 금액을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검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철저한 미션을 가지지 않으면 남이 한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계산 못해요. 수십 건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다 그걸 검증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또 다 알아요? 특별히 교육도 받고 이러지만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일하기 싫을 때는 언제 하냐면, 나는 진정으로 열심히 해서 딱 성과를 딱 1억을 냈다. 근데 주변에서 딱 보면 알거든. 저 친구 그냥 프로젝트 참 쉽게 한다. 근데 나중에 평가받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럴 때 상대적 피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전략의 조정. 프로젝트가 그냥 한두 개로 끝날 것 같으면 전략은 필요가 없죠. 회사에서 이 수십 건의 프로젝트가 연간 실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선순환의 고리에 담아야 돼요. 그 담는 과정이 전략의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어떻게 여하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 회사는 식스시그마를 잘 하는 회사, 또 한 회사는
식스시그마를 정치 도구화하는 회사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식스시그마 컴퍼니 또는 세계 초인류 기업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나 클리어 패스를 통해서 그 가장 빨리 도달하고자 하죠. 근데 가다 보면 항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항로를 이탈했을 때 가장 빠르게 내가 이탈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클리어 패스로 돌아올 수 있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어떤 원리가 기업이 그 항로를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가? 그게 바로 매트릭이에요. 매트릭. 지표. 경영 지표. 스코어 카드. 그게 스코어 카드가 내비게이터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엔진 막 온도가 막 그 핫 가까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아, 이게 뭔가 과열됐구나 하고 서야 되는 거죠. 지금 막 그 연료가 그냥 거의 뭐 바닥 내려간 지가 한참인데 계속해서 그냥 내 차 달리면 뭔 일이 발생하겠어요? 단순히 서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도 안 들어요. 그거 가다가 서면. 가다가 갑자기 턱 꺼지면 밟아도 서지도 않아요. 밟아도 서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서고 싶은 데 서는 게 아니라 차가 서고 싶을 때 선다. 그러면 그 통제불능이죠. 자, 여기서 어쨌든 그 항로를 이탈했을 때 본래로 돌아올 수 있는 올바른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CTQ입니다. 빅 CTQ, KPI. 이건 이제 수차례나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루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Big Y, 또 다른 전통적인 말로 하면 KPI,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장표를 과거에는 비전 전략적 목표 핵심 성공 요소 KPI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CTQ로 바꿨고 행동 계획을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성립되는 프로젝트가 올바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성립된다는 건 뭐예요? 이 행동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 그게 올바른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더니 우리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전개를 하기 위해서 STP 전략 전개라는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STP. 원래 STP가 그 출연한 그 곳은 마케팅에서 출연했죠. 마케팅.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 마켓. 표적 시장.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해가지고 STP 마케팅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말을 바꿨어요. 자, 첫 번째. 세분화의 대상이 스트래티지. 세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 전략을 세분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타겟 임프루먼트. 핵심 개선 영역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지셔닝 CTQ. 포지셔닝 CTQ라는 건 뭐예요? CTQ를 어느 레벨에 갖다 놓을 것인가. 즉,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CTQ의 목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STP 전개라고 합니다. 그럼 STP 전개를 통해서 산출되는 최종 아웃풋은 Big Y입니다. 그 다음에 이 Big Y 속에서 세분화된 게 Small Y예요.
여기에서 프로젝트가 정해집니다. 프로젝트 1, 2, 3. 자,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리뷰가 돼서 전략의 조정. 식스 시그마가 선순환의 사이클을 걷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자, 첫 번째가 통상 이 작업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약 한 12주 정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기본적인 작업이 다 되었다고 보고, 우리 템플릿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서 검증하는 차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 한 이틀 내지 3일 동안의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이만큼 쌓이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만큼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 결과를 통해서 산출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담당 부문장이 사장 앞에서 이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습니다. 그 회사별로 보면 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제 STP를 통해서 시그마 과제가 노출되는 거고요. 네. 앞에 오전에만 말씀하셨던 BPM. 예. 네. 거기에서도 이렇게 쭉 녹화가 돼가지고 정해지는 거고. 네. 뭐 요게 조금 그 전 단계죠. 요거는 이제 KPI만 도출해가지고 KPI에서 그대로 KPI를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KPI의 목표를 조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냥 다른 거 다 떼어놓고 바로 프로젝트로 바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점프. 요거 BPM은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프로세스 매저가 뭐고 거기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완전히 잘게 썰어서 법대로 하는 게 BPM이고,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대학 가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하면 발표하는 끝나고 나서 이 작업이 끝나면 꼭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제가 아주 찍은 건데 요 장표 이게 아마 이따가 보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표일 거예요. 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회사의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당 임원이 나와서 어저께까지도 아이고 프로젝트가 우리는 관리 부분은 식스시그마 할 게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박 3일 동안 워크숍 끝나고 나니까 프로젝트가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표. 올해는 20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에 이런 과정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최고 경영자 앞에서 각 부문별로 공약을 하는 책임 있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대중들한테 나서 나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일을 챙겨가게 만드는 구조. 그게 이제 하나의 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뭔가.
요 사장 열심히. 이 양반이 옛날에 못 봤어요? 본인 스스로 삼성중공업 사장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삼성중공업 사장을 하셨다. 삼성중공업 사장님을 하셨다. 네. 군 출신이라고 해? 아니요, 삼성. 뭐 어디 출신인지 모르고. 저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저분. 나하고 골프도 한번 쳤는데. 벽산 어디에요? 벽산. 지금 벽산, 주식회사 벽산 사장 하시다가 지금 아주산업 사장으로 가셨어요. 그 연세가 한 회갑 되신 것 같은데 골프 잘 치시더라고요. 폼은 이상해. 아주 이게 있는데, 그 공은 또 이렇게 딱 발표하는 걸 떴더니 그냥 적석에서 강의를 해버리는 거. 와. 또 어떤 부서는 미래를 그 시대에 맞는 전략 방향과 그렇지. 뭐 전략 방향을 정하라고. 전략 방향. 역량이 아우러져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일인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가는 방향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